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무 전문가 이윤실 회계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했죠.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가주택이란 양도할 때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되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때 9억 원 초과 여부는 개개별, 세대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합쳐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됩니다. 또 다른 주택 형태로 상가 겸용주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층에 상가가 있고 2, 3, 4층은 주택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매매를 할 때에는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도 주택의 매매거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고가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라면 전체를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고 9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양도 차익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보유 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올해까지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에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상태에서 내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15년 동안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고가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올해 안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서 올해 안에 양도한 경우와 내년에 양도한 경우를 제가 비교해서 세액 계산을 해봤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세금 씨인데요. 나세금 씨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였고요. 양도가액은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0년 전에 했는데요. 나세금 씨는 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올해 안에 이전된 경우와 내년에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면 옆에 표와 같은데요. 먼저 올해 안에 양도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5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5억 원이므로 양도차액은 10억 원이 되는데요. 이때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올해 안에 나세금 씨가 양도를 했다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80%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4억 원의 80%인 3억 2천만 원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차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은 7,75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율 구간은 24% 구간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24% 구간을 적용받지만 누진공제를 빼주게 되는데 그 누진공제액은 522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은 1,338만 원이고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인 133만 8천 원을 더하게 되면 총 납부세액은 1,4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내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세금 씨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15년에 최대 3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했다고 하니까 10년 이상 11년 미만 보유했을 때에는 2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양도차액은 4억 원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억 원의 20%인 8천만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해 보면 총 1억 1,17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하루만 일찍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1억 원을 쉽게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서 하반기에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똑똑한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무 전문가 이윤실 회계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